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들 하늘농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늘농을 전상배입니다. 박수도 크게 치시고요. 올해 이렇게 정처가 되면 올해는 좀 좀 잘해봐야지. 우리 사장님은 뭐 퇴직하시게 올해 퇴직하신다겠습니까? 네. 그럼 진작 좀 시작하시지 그랬어요. 진작 시작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20분은 어디서 하셨지요? 청주 가세요. 청주. 관심 있는 나무는 뭐 있습니까? 관심 있는 수종은. 수종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심어난 것도 있고 갈리도 있고. 뭐 심었어요? 미니사가요. 미니사과? 루베스 심었습니까? 알프스 오토메? 루베스? 몇 년 됐어요? 작년에 심었어요. 작년에 심었습니까? 잘 컸습니까? 네? 잘 컸어요? 올해는 잘 크겠지 뭐. 작년에 잘 컸으면 작년에 살아붙었으면 올해 크는 겁니다. 올해 못 크면 또 내년에 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해서 막 한 해에 이만큼 기르려고 해서 그렇지. 우선 농사 잘 짓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교육 행거도 올리고 저 나무를 직접적으로 제가 촬영해 가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게 되면 뭐 제가 지금 현재 했는 거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자라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 뿌리. 식물 뿌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일을 안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뿌리한테 엄청난 먹이를 주면 뿌리가 일을 안 합니다. 양분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다가 정말로 좋은 양분을 많이 주게 되면 나무 위에다 주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다가 지표면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얼른 먹고 양분이 많아가 얼른 거기 해야 되면 나무를 올립니다. 나무 위로 올려가지고 지하부인 뿌리는 부실하고 지상부는 무성해집니다. 뿌리는 부실한데 지상부는 무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뚱뚱해져도 살이 좀 쪄도 아주 있어도 좀 체력적으로 튼튼하려고 그러면 몸만 튼튼한 게 아니고 몸만 막 비계만 잔뜩 쌓인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근육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하체 상체가 같이 발달해야 되는데 하체는 정말로 부실하고 상체만 무성하게 되면 사람 못 걸어 다니잖아요. 나무는 그 서가 있는데 뿌리는 부실하고 위에 지상부만 잔뜩 껴놓으면 나중에는 바람만 엄청나게 불면 다 넘어가지. 그리고 뿌리가 부실하고 지상부가 무성한데 농사가 잘 낼 리가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보고 하시면 돼요.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아니 지금 현재는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말로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어디가 뭐 유튜브에 있고 뭐 네이버라든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자연에 다 있습니다. 자연에 산에 있는 나무 비료 대비 안 주지 아무도. 산에 있는 나무들도 나무가 좋은 조건 있는 나무들은 훨씬 잘 자랄 것이고 조건이 나쁜 곳에 있는 놈들은 잘 못 자랄 것입니다. 가로수들은 잘 자랍니다. 가로수들은 다 조건이 다 좋습니다. 가로수들은 다 경주 소식되어 있는데 경주에 뭐 경주도 어디든지 간에 가로수들은 조건이 참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저거는 가로수들은 대체로 도로에 가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 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 있어가지고 안에는 뭐 인도 참 아스팔트로 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또 경사진 땅에 이런 땅에다가 있어가지고 물 빠짐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물 빠짐이. 사장님 농사 못 지으려고 그러면 물 안 빠지는 농사에다가 물 안 빠지게 하가요 농사 지으면 잘 됩니다. 나무 죽이려고 그러면 나무 안 키우려고 그러면 전부 다 안 키우려고 전부 다 그래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현재 과일나무들 심었을 적에 과일나무들 심는데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 경우를 잘 못 봤지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할 것 없이 정말로 두둑처럼 만든 두둑은 없잖아요. 왜? 농사 못 지으려고 작정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농사 잘 지으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첫째, 뭐 두둑을 높이 만들면 농사 짓기 거북하다. 그 농사 짓기 거북한 것은 앞으로 감수를 하고 앞으로 두둑을 만들었더라도 나는 최고의 농사를 짓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초점은 최고 농사 짓는 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어디 일하기 거북하고 뭐 거북한 게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럼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어떤 일이든 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금 이제 농사는 특히나 저들 집에서 권장하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년생 작목이 아닌 전부 다 다년생입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한 번만 심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딸 수 있게끔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나무가 어리니까, 처음에는 나무가 이래서 잘 안 크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나무가 어리니까 뿌리가 깊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정말로 나무가 2m, 3m, 5m, 10m씩 크게 되면 땅속으로 뿌리가 자연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 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지가 누구든지 간에 좋은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라고 해도 활동한데, 뭐 아무 여건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럼 뜬구름 잡는 얘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도로에 이렇게,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고요. 여 한쪽은 그만, 여는 뭐 집이라든지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여다 나무 심기 있습니다. 여는 이래 되면 여기에도 뭐 보도버럭도 있고 이제 여다 나무 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나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여기 있는 나무도 잘 자랍니다. 여기는 아스팔트고, 예, 아스팔트. 여기다가 보도블록으로 깔리고 이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깔려도 잘 자랍니다. 도로는 높으니까, 예. 아무것도 이 아스팔트 이런 거 없어도 잘 자라요. 이게 뭐라 하면, 이거는 그만, 이 아스팔트 같으면, 이거는 저 내가뚝이라 하세요. 내가뚝. 내가뚝 같으면, 여기 같은 이래 돼가지고, 이거는 뭐, 내물이 흐르는 내가가 이렇게 내물이 흐르고, 이거는 내가 방철이라 하죠, 뚝과. 이런 데다가 여기 심기고 여기 심기는 나무들 정말 잘 자랍니다. 자그마한 나무 심었는데, 심을 적에는 자그마한 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그저께도 제가 올렸는데, 뭐 나무가 이만한 나무, 벚나무, 이만한 나무, 지금 이제 그게 보니까 나무에, 또 나무 중앙에 이렇게 지프로 뺑 돌려가지고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지가 활동할 해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봄에 그거 삐껴가지고 태우려고 그러는지, 뭐 그래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해놨던데, 여다시 오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여다시 오면 아스팔트 되지, 여기 물이 이만큼 되지, 이건 이제 논과 밭입니다. 논밭이래. 뿌리가 이리도 내려옵니다. 이 안에 뿌리가 이 아스팔트 속으로 밑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정말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됐든지, 막 비가 수백 미리씩 와도, 빗물이 많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땅이 과습이 안 되는 겁니다. 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 나무들은 그냥 이 평평한 땅에다 이래 심어 놓고, 이 땅이 배수가 정말로 잘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배수가 잘 되는 땅도 있어요. 실제 있기는 있지만은, 예. 배수가 정말로 안 돼가지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여 속에 30cm 밑에는 전부 물일 수도 있잖아요. 30cm 밑에 전부 물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예. 근데 30cm 물이 아니고, 최소한 1m 밑에도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m 밑에도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m 근처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럼 뿌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망가지게 되면 지 기능을 못 하는 건데, 지 기능을 잘 못하면 당연하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 한울 봉우리 농법이라 하는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한 개도 아닙니다. 나무 안 심는 곳을 낮추고 나무 심을 곳을 높이는 겁니다. 나무 안 심는 곳의 흙을 파가지고 나무 심을 곳에다 올려놓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그러면 나무 안 심는 곳은 낮아졌고 나무 심을 곳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땅에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초 매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제초 매트가 폭이 넓어도, 아무리 넓어도
어떤 회사에 따라 틀리는데 2m 40이 최고 넓은 데가 있고 3m가 최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3m라 하더라도 두둑이 크면 덮지를 못해. 두 개를 같이 겹해, 두 개를. 오른쪽에도 두둑이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둑이 뭐 3m짜리로 덮는 것 같은 경우는 3m로 덮을 수 있지만은 하면 두둑이 이게 여기가 이 경사진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6m 되는 것 같은 경우로 하면 3m짜리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3m 덮으면 6m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겹쳐야 되잖아요. 근데 겹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6m짜리 이런 거 7m짜리를 공장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공장에서 전부 다 박아달라고 하면 박아줍니다. 공장에서 이제 기계로 이제 제품을 출시했으면 만들어냈는데 나는 이게 그게 조금 가지고는 안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 되면 뭐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럼 어저께 가니까 누군가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 공장에서 만들어서 박아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한 개로 돼가지고 여기 잘 묻고 이게 잘 해놓으면 바람 불어 잘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개로 해놓으면 여기 겹치고 해놓으면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들도 못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날아가니까 씌우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씌워놓으면 그럼 이렇게 바람이 한번 불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바람 불면 난리가고 또 난리가면 또 다음에 와서 또 작업을 해놨는데 또 난리가고 이러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을 곳을 무조건 높이고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이유는 제가 많이 설명해 놨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덮어만 주면 땅속에 수분이 못 날아가지. 땅속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끔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겁니다. 아주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놈을 하게 되면 풀도 하나도 안 나지. 바깥에 풀이 안 나는 놈으로 덮여 있으니까 바깥에 풀이 안 나고 안에 수분이 못 날아가고 하늘에서 오는 비가 오게 되면 이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가지고 도랑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여기 이제 이제 지나가는 가을에 저 도로변에 여는 상주는 감이 많이 재배되는 곳이라서 저들 사무실 바로 앞에 도로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감이 상주에 꽃감하는 감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감이 빨갛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우리 농사도 이래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백날 봐도 가슴에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교육 아무리 잘 받아도 뭐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 돼. 여기서 교육 아무리 잘 받아가 네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텔레비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뭐 옷의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 듣고 나서는 가가지고 뭐 해라 뭐 하면 좋은데 뭐 한다고 마음도 먹었다가 저 밖에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가가지고 생긴 안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물론 이렇게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를 교육을 받고 한 개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잘할 수도 있겠지. 간단합니다. 이제 저 밑에 나가셔서 보시게 되면 저들 두둑 만들어서 나무 심기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이거를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12년부터 했습니다. 저한테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뭐 만들어도 아주 약간 만들고 그냥 뭐 대체로 저들은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둑을 크게 만들어서 하기를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니까 뭐 한 8년 9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9년 됐으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도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도 많이 심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농약을 안 쳐만 안 되는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들은 이게 한 가지 작목만 뭐 농사를 제대로 짓는 것 같으면 이제 거기 이제 저들 집에 주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작목만 하는데 저들 집에 오시는 분한테 교육생들한테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무슨 살구나무, 자두나무, 복숭나무, 푸른, 블루워터, 무슨 체리, 뭐 이런 거 횟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왕대추고 무슨 이런 거 같은 거를 쭉 몇 나무씩 심어놨는데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 나무들은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과일 나무들은. 지금 저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것들이 대체로 많지요. 대신에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나무들도 많지만은 저거는 저 바깥에 심겨진 나무들은 자체적으로 나무가 좀 튼튼하기도 하지만은 비료 퇴비를 안 주고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이 맞으면 병이 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비료 퇴비를 안 주고 두둑을 만들어서 해도 하면 복숭아, 자두 뭐 이런 나무들은 진딧물이 뭐 엄청나게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3, 4년 보통 길렀다가 이제 열매 딸 때쯤 돼가지고 보면 약을 못 쓰지 않습니까? 저들이 한 가지 작목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보다가 다 철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놈만 합니다. 농약을 꼭 쳐야 되는 놈은 아예 한 개도 안 심습니다.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놈만 해요. 대신에 여기 오신 분들이 농약도 치지도 못하면서 내 땅 뭐 몇백 평에다가 무슨 살구나무, 자두나무, 복숭나무, 뭔 나무, 무슨 나무 해가지고 2나무씩, 4나무씩, 5나무씩 심으려고 그러면 아예 심지 말으셔야 됩니다. 심으시더라도 한 가지만 심으셔야 합니다. 심으시더라도 한 가지만. 직장 한 개만 잘 다니야 되지. 뭐 직장을 뭐 오전에는 어디 댕기고 오후에는 어디 댕기고 뭐 밤에는 뭐 어디 댕기고 뭐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왜? 정말로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농사가 됐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잘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잘한다 하는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심어놓고 다 잘 되기를 그건 바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맞는 관리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농약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살구나무에 농약 따르고 복숭아나무 농사에 따르고 시기도 들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한테 하지 마라 그래 하시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같은 이렇게 교육일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한 분,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막 이거 믿게 저거 믿게 하면 제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좀 여러 가지 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분을 되게 나빠합니다. 저한테 오히려. 하면 우리 집사람은 복숭아나무를 좋아하니까 복숭아나무도 심어야 되고 우리 아들은 자두나무 좋아하니까 자두도 심어야 되고 뭐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정해서 온 사람한테 그래 하지 말고 뭐 한 가지를 하시라.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비단 저들 집에서 교육받는 이런 나무 농사 아니라도 어떤 농사라도 최고 농사를 못 지면 최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도 지을 각오를 안 하시게 되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데 방금 최고 농사 짓는데 무슨 비료를 주느냐 퇴비를 주느냐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농사가 잘 되는 게 첫 번째지야. 그리고 준다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냥 뭐 사람도 뭐 지적인 능력도 있고 무슨 품성도 있고 뭔가가 다 있는데 체력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덩치만큼은 무조건 된다 그러면 뭐 체구가 50kg짜리보다도 나보고 체구가 100kg짜리가 훨씬 더 뭐든지 잘하고 200kg짜리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막 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살찌면 안 되기 때문에 빼기도 어렵지만은 뭐 살을 다이어트를 하자 어쩌자 하는 겁니다. 나무는 무조건 빨리만 키우면 나무만 큰 나무로 키우면 진짜 성공하는 것 같으면 막 주지 뭐 아침 때도 주고 점심 때도 주고 저녁 때도 주고 뭐 기후 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나무가 요만할지게 내 나무는 막 크게 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 들림없이 좋은 성과가 난다 그러면 작년에 심은 사람하고 올해 심은 사람하고 내년에 심은 사람하고 그러면 내년에 심은 사람은 작년에 심은 사람에 비해서 하면 2년이 늦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심은 사람들은 막 이만큼 큰데
나는 이제 조그마한 거 심으니까 가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큰 나무 심으면 빨리 크게 했으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심은 사람보다도 올해 심은 내가 훨씬 잘 될 수 있고 내년에 심은 내가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작년에 태어난 이제 올해 태어난 사람하고 한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러는 게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부자 되고 훨씬 잘 돼야 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 밑에 늦게 들어온 직원이 막 잘 돌아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도 저 사람 참 대단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놈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막 어디 가서 회사 사장도 되고 임원도 되지야. 대단한 사람 되잖아요. 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논둑 가에 그러니까 논둑이 우리 위에 땅이 높고 밑에 땅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땅이 높고 밑에 땅이 낮은 데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땅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높은 땅이라도 여기 방금 이게 밭입니다. 밭에 여기하고는 배수가 여기는 계속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 심고 여기다 나무 심고 여기다 나무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똑같지만은 처음에는 뭐 비슷하지만은 잘 자라기를 여기 넣으면 정말 잘 자라고 여기 넣으면 제일 잘 못 자랍니다. 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잘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설사 1000평이 되고 2000평이 되고 3000평이 되면 전부 다 두둑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부 다 여기 심기는 것처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 심기는 것처럼 만들면 돼요. 전부 다 이리 심잖아요. 뭐 전부 다 누구든지 그냥 이리 심잖아요. 우리 땅은 배수도 잘 되는데 정말로 잘 되는 사람도 더 잘 되게 하면 더 좋잖아요. 잘 되는 것도 더 잘하면 더 좋잖아요. 잘 되는 것도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땅은 배수도 잘 안 되는 땅을 배수도 잘 안 되는 땅입니다. 전부 다 이랬는데 위에 물만 빠지는 것 같이 여 속에 가면 전부 다 비만 왔다 가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비만 왔다 그러면 위에 물은 싹 빠지지만 밑에 물은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으려고 그러면 여기 흙을 파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은 이만큼 낮아졌고 여기 있는 땅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여기하고는 50cm도 될 수 있고 60cm도 될 수 있고 70cm 될 수 있고 1m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게 심는 나무들, 대단히 넓게 심는 나무들, 그리고 두둑이 있어도 일하는데 아니면 수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호도나무, 백한, 개암나무 이런 놈들은 열매 하나도 일부러 한 개씩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떨어지는 거지. 지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 포포나무 이런 놈들은 하나하나 올라가서 한 개씩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둑이 요것도 요만하면 뭐 크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만들면 좋잖아요. 더 그렇지. 이 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 잘 자랍니다. 여기 있는 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자라요. 이 평지는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여기다 비료 퇴비를 주니까 여 비수 잘 된다 하더라도 이리 나왔다가 전부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뿌리가 올라가요. 도로. 여기다가는 왜 물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비만 안 오면 물을 줘야 되는가 하면 평평한 땅에다 해놓으면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토양의 지표면에 다 있어요. 토양의 지표면에 다 있는데 물칭 안 했지 않습니까? 안 덮었잖아요. 왜 안 덮는데? 비료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퇴비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퇴비 줘야 되는데 비료 줘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못 덮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더라도 나무가 여기 있으면 나무의 오른쪽에 1m, 2m, 나무의 왼쪽에 1m, 2m는 전부 다 물층이 다 돼 있어가지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평평한 땅 같으면 여 나무 신기 있고 이 나무 신기 있으면 여 나무 신기 있는 것 같으면 이래 신기 있습니다. 비료 여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다 줘야 되지.
나무에서 가장 먼 데다 줘야 되지. 나무가 여기 있고 나무가 여기 있고 저 끝에 나무 있으면 중앙에 그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다 주셔야 되는 거 아세요? 뿌리가 그리 가라고. 뿌리가 많아지라고 그런 겁니다. 뿌리가 많아지라고. 그런데 뿌리가 많아지게끔 하려면 그게 지가 가서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 벌리고 늦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환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링기로 맞지만은 밥 먹어서 여 안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될 판인데 전부 다 소화는 차버리고 무조건 막 갖다가 막 액비가 됐든지 비료가 됐든지 막 주는 겁니다. 이래놓고 나서는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덮든지 먼저 덮어놓고 다 덮어놓고 여기다 구멍 쪼매참 내가 이거 심으면 됩니다. 뭐 나무가 아주 큰 나무 같으면 이렇게 심기 곤란하지만은 나무 그냥 작아만 모목들 뭐 모종삽이 됐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왜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풀도 안 나잖아요. 나무 심는다고 구멍을 이만큼 해놓으면 이만큼 크게 하면 풀 나잖아요. 풀 안 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덮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여기다가는 비료, 퇴비, 물, 영양제 하나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땅이 나빠도 근데 땅이 정말로 좋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무가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좋아도 막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 농사 지을 때는 비료나 퇴비를 조금밖에 안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뭐 벼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는 조금밖에 안 줬는데 얼마 안 줬는데 무슨 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과일나무 심는다 수박 참외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줍니다. 많이 갖다 줘요. 살쪄 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살만 찌면 막 아직 그 달되는 끝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 잘 지으려 그러면 제 말 들어보시겠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지를 안 하는 것이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방법입니다. 전지를 안 해야 되는 방법이. 전지를 안 한다 해서 전혀 하나도 뭐 올해도 안 자르고 내년도 안 자르고 내후로 평생 안 자르는 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하는 양이 전지하는 양이 무척 많은데 내가 하는 양은 아주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필요한 가지를 내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겁니다. 가보세요. 제가 제 거 유튜브에 또 보고 하시면서 이럽니다.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럽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네 저기서 저런 얘기 했네 이래 합니다. 그런데 가면 애초에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봐서는 거짓말 같아 뭐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갖다가 또 보고 뭐 여기 갔다가 저 갔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 제가 그러면 여기서 교육하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돼야지 되는 것이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상주 하늘농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정말로 잘 됐다. 그러면 하늘농원에 저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가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에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해서 뭐 농사보다 경험은 적지만은 다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는 경험이 많겠지만은 농사를 지어 오시던 분이나 앞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나 전부 다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제일 쉬운 공부는 내가 책을 보는 기도 기지만 제일 쉬운 공부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 정말로 그 작물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뭐 물어보고 뭐 묻는 게 묻고 대답하고 답하고 그 사람이 하락하는 데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일하러 바빠 죽겠는데 저는 묘목을 팔기 때문에 저들 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체리 농사만 짓는 사람 같으면 뭐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체리 열매를 팔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또 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요새는 체리 묘목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기가 막히게 잘해도 체리 열매 사가게 갈 사람이 1등이지 고객이지 체리 물어오는 사람이 1등 고객이 아니잖아요. 덮어주고 나무 심고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엿속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뿌리가 막 깊이 멀리 이렇게 와가지고 막 뿌리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 두둑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길게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사장님 땅이 100m 같으면 100m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이 두둑을 쫙 길게. 제초매트 한번 덮어놓으면 매년 삐끼는 게 아닙니다. 매년 삐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덮어주니까 평생 덮어줍니다. 평생 덮어줘야지 비료 퇴비도 안 줘도 되지. 대신에 지금도 어제도 제가 이제 이게 포도 하시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덮어놨다가 지금 다 삐겠습니다. 다 삐겠어요. 이제 막 비료 주고 퇴비 준다고 해. 그 사람들은 두둑 안 만들었지. 그 사람들은 두둑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빗물이 잘 안 빠지는 땅은 그래도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그래도 관리기가 가지고 이만큼 팠습니다. 조금밖에 안 팠어요. 그게 두둑이라 할 것 없어요. 그나마 이제 뭐 점적 간수 깔아가지고 해놨는데 나무 심는 것은 나무 갖고 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 좋은가 아세요? 뿌리가 되게 많아집니다. 뿌리가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기에 맞게끔 뿌리에 맞게끔 이 지상부 같이 커집니다. 이 뿌리에 맞게끔 같이 커지는 게 여기하고 예. 그러면 뭐가 맞는가 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지하부인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이 맞아요. 근데 그 균형은 1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 맞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평생 동안 맞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나무들이 되게 오래 삽니다. 지금 현재 무슨 천연기념물로 보호된 나무라든지 보호소로 지정된 나무들, 이런 나무들 한번 가보셔요. 그런 나무들 내 나무도 아니잖아요. 누가 심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게 열매 따는 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위적으로 비료 준 적은 없겠지. 아무도 인위적으로 비료 안 줬잖아요. 아무도. 예.